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과거에 기업이 작을 때는 60%씩 빠지고 했어요. 지금 기업이 크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빠질 수는 없어요. 막 4개월 만에 빠졌잖아요. 자, 과거에 보면 4개월 만에 60%가 빠졌어요. 삼성전자도. 근데 지금은 덩치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히 빠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둔화가 된다 그러면 뭐 현대차나 이런 것처럼 4년 5년 빠질 거고, 삼성전자도 만약에 둔화가 되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견딘다 그러면 이제 뭐 4, 5년 박스권을 만들 거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라는 게 업황이 둔화 사이클이 확실히 나오고 있잖아요. 업황이 둔화되는 이 사이클이 확실히 나오고 있어요. 미리 둔화되어가지고 다 이것들은 지금 이 포지션이 뭐냐면은 자동차라든가 철강 뭐 이런 쪽들은 뭐냐면 철강은 지금 실적 개선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사실 이번에 리콜 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품질 관리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면 그 리콜도 받아줘야 되고, 그 리콜 안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실적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올 2분기부터 올해 18년 2분기부터 이게 좀 괜찮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동차는. 철강 같은 경우도 포스코 무슨 뭐 7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북한 테마라고 테마를 입은 것들은 안 돼요. 그럼 비싸거든 지금. 테마 입어서 막 대하TI 같은 거 우리 회원들도 갖고 있다가 뭐 이제 뭐 다 팔아갖고 치운 건데, 그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 비싼 거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된다고. 대하TI 이런 거. 이런 거 알고 다시 북한 테마가 돈다 그래도 다른 것들이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이 버블을 확대할 가능성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찾아야지. 더 싼 거라든가 아니면 더 작은 기업들이라든가.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걸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세력들도 힘들거든.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여기에서 이제 돈을 항상 주식시장에서 뺏기는 사람들이 이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게 존재한 거예요. 항상 그 무지한 사람들이 투자시장에는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게 밥 벌어먹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치대로만 이게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모든 게 다 이 가치를 그 순간순간 그대로 반영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거는 변동폭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의 계좌가 마이너스 20%고 지금 당장의 계좌가 마이너스 20%고 마이너스 30%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50%가 넘어가고 이러면 이런 것들은 참 고민을 해봐야죠. 이런 것들은 5년 걸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기업이 살아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다시 성장 동력이 살아있다 그러면 한 5년 있으면 되돌아와요. 계좌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70%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몰빵 들어가 있고 분산 투자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분산 투자를 해야죠. 덧글에 보니까 분산 안에 있고 지금 무슨 뭐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종목 압축해야 되고 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지금 보면. 왜? 손실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손실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키우라는 거잖아요. 손실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키워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있는 동안에는 더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가야 돼요. 종목 섹터를.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자본 투입을 한다 그러면 더 늘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늘려나 있으면 그 중에 이제 금액을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해가는 거죠. 금액을 다 맞춰놨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비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종목수를 늘리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기보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먼저 움직이는 거, 먼저 모멘텀을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챙겨가면서 이제 모멘텀을 못 받는 쪽에 이제 조금씩 더 사두는 거죠. 그런 이제 분산을 오히려 더 해야 더 안정적으로 키워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손실이 이렇게 돼 있다고 종목 압축할 거면 뭐 하려고 지금 압축을 해요? 처음에 할 때부터 그냥 몰빵을 하지.
예를 들어 한 종목 사서 마이너스 70%야. 우리도 마이너스 70% 돼 있는 종목이 있어요. 마이너스 70%. 웅진에너지 같은 거. 태양광 작년에 좋을 때 막 했다가 이제 충분히 조정 받았다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는데, 요런 부분이 이제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치킨 게임이, 좀 길게 지속이 되면서 무역 분쟁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제 보조금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죠. 중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작살이 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망할 때들 다 망하고 보조금이 이제 다시 지급이 되겠죠. 지금 부실 기업들에서 이제 다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유동성.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유동성 공급 때문에 다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전 되게 좋게 봤거든요. 웅진에너지 되게 좋게 봤어요. 작년에 되게 좋게 봤고 리포트들도 다 좋게 나온 게 되게 많았고, 기다리다가 이제 좀 내려왔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삼자배정 하나케미칼이랑 웅진에서 이제 샀죠. 배정받았던 주식 금액이 8,000원이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해갖고 3자 배정을 8,000원에 들어갔을 때 이때 6,000원인가? 5,000원인가 6,000원 사이에 샀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예요? 주식값이 1,700원이에요. 이제 상장 폐지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 다 되돌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비싼 구간에서 산 게 아니니까. 이거 만원 2만원에 산 사람들은 힘들죠. 이거 답이 안 나오죠. 지금 마이너스 90% 빠진 거니까. 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한 5년 있어야 되겠죠. 3년에서 5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 자리까지는 뭐 1, 2년이면 이게 뭐 큰 문제만 없으면 해결이 되면 올라갈 거고, 이제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거. 근데 우리도 이제 분산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갖고 있어도 그게 리스크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되냐면은 분산 투자 때문에 된다는 거죠. 분산 투자 때문에. 예를 들어 한 종목 갖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 30%면 이거는 되게 잘 지킨 거죠. 되게 잘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종목 갖고 이렇게 지금 시장이 이 정도 빠졌는데, 보통 예를 들어 종목이 뭐 5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제가 장담하는데 거의 한 마이너스 50% 이상은 다 나 있을 거예요. 계좌 지금. 일반 투자자들 계좌 다 마이너스 50% 이상은 나 있을 거라고. 싸다는 자리에 안 사고 그 위에서 샀으면 다 이렇게는 나 있을 거라고. 이 이상 나 있을 거라고요. 이건 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가 한 2년 3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1, 2년 요 안에 저는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다 계좌 따블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은 다 이 안에 있거든요. 회원분들 지금 계좌, 손익률이. 근데 이제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기간이 좀 더 걸리죠. 한 3에서 5년 봐야 돼요. 장기 투자를 기준으로. 매매하고 트레이딩 했던 사람들은, 지금 보면 다 깡통, 지금 구간에서는, 다 깡통 돼 있을 거고요. 매매 계속 반복하면 사면 손절나고 사면 손절나고 이것만 계속 반복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깡통 됐을 거라는 거죠. 이제 매매만 반복했던 그런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냥 견디면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 종목 말고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큼은 많이 못 올랐어도, 삼성전자는 IMF 이전 때부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배 정도 올랐잖아요. 한 3만 프로? 3만 프로인가 났을 거예요. 2만 프로인가 3만 프로인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2만 프로, 3만 프로 났는데, 이게 보면 뭐 한 5,000%에서 10,000% 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굉장히 많다고. 역사적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가 망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비싼 구간에 챙겨가고 싼 구간에 이제 모아가고, 이런 부분들만 반복을 하면 시장은 또 이렇게 안 좋은 만큼 또 반드시 되돌립니다. 이렇게 안 좋은 구간이 있는 만큼 반드시 되돌린 구간이 나와요. 이런 되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챙겨가고 지켜가야 될 포지션. 자, 투자는 항상 우리는 이제 평생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평생 하는 거고, 이 자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투자라는 거는 조금씩 줄여갈 필요가 있겠죠. 투자라는 걸 줄이고 소비를 늘려야죠. 내가 다 쓰고도 돈이 남는 정도의 자산을 모은 사람들은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고, 그 기준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월급이라든가 노동력만으로는 노후라는 거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생존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70대 80대 이제 이거는 지금 얘기고, 이제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후에 보면 100세에서 한 200세 뭐 이렇게 되겠죠. 이때 되면 100세, 200세까지 그냥 뭐 없이 그냥 계속 살아야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죠. 그냥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라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하는 거니까, 투자라는 걸 하는데 요런 구간의 리스크는 항상 온다. 근데 이거는 길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회인 거고, 이 전에 예를 들어서 내 자금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도 지금 그렇게 크게 뭐 실망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계획하에 이제 생각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동안에 지금 내 계좌가 20% 마이너스 30%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잘 견디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되돌릴 때도 훨씬 빨라진다는 거예요. 종목으로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종목들 보면, 자, 테스라는 종목, 우리가 2017년도 2월 달에 커뮤니티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자리였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구간에서는 전 안 한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 자리부터도 100%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자리가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편입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건 25,000원 이 밑에서는 편입해도 되는 구간이겠지. 그쵸? 지금 이게 PBR이 한 1.4배 정도 되니까, 이때 당시에는 PBR이 뭐 3배, 지금 1.4배니까 고점에서 지금 한 70% 80% 빠졌거든요. 테스 이 종목들 보면. 그러면은 1.4배 2배니까 한 5배 4배 5배 정도 됐을 거예요. PBR이 4배 5배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 구간은 이때부터 싸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싸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만 보유를 하고 가는 게 맞아요. 자, 삼성전자도 2017년 2월달에가 어떤 구간이냐면 요 구간이었어요. 우리 2월달에. 자, 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게 위로 버블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 자리가 꼭질 수가 있다 항상. 그래서 편입하면 안 된다. 자, 삼성전자 이 구간이었죠. 자, 반대로 제가 한국전력을 이야기를 할게요. 한국전력은 제가 이때부터 이제 사도 좋은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5,000원 오면 이건 집 팔아서 사도 된다 얘기를 했어요. 25,000원이 진짜 올 줄 몰랐어요. 저 금융위기가 아니면은 안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까지 내려왔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우리 회원분 중에도 갖고 계시는 분 있고, 우리도 손실을 좀 봤죠. 한 10%나 15% 보고 일단 잘랐다가 다시 모아가는 포지션을 보다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볼 건데, 이 종목은 이제 볼 건데,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게 PBR 0.2배 뭐 이렇게까지 빠진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얼마였어요? 이때 당시에 쌌단 말이야. 이때 당시에 뭐 0. 뭐 한 4배 뭐 이랬을 거야. 이때 당시에 4만 몇천원 제가 얘기했을 때 적자 보면서 이제 더 낮아진 거죠. 현재 가치가 더 낮아진 건데, 요런 부분들은 이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라고요. 여기. 요 구간에서 3만 뭐 2천원인가 뭐 몇천원 구간이었을 거야. 3만 몇천원 구간이었어. 아무튼간 3만 몇천, 그러니까 3만 몇천원 구간에서 지금 한 30% 40% 빠진 거죠. 이 종목을 여기서 샀으면 안 되죠. 자, 지금이랑 똑같은 자리인데 과거에 2010년에 샀으면 안 되겠죠. 제 기준에는 이런 자리에서는 사는 게 아니라고, 투자를 할 때. 그런데 2015년 16년부터는 저는 사도 되는 자리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건 대형주기 때문에 기간값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과거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다른 거 다 좋을 때 기아차 이것들만 안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2008년도에 결국 이런 투매가 나왔지만 2006년도, 7년도에 기아차 사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요런 자리에 사는 거는. 결과를 떠나서 요런 자리에 사는 습관은 항상 들여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지나면.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던 그 구간부터 요런 식으로 이제 올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삼성전자에서 제가 처음에 사지 말라 그랬던 구간이 여기라고. 3전. 자, 삼성전자는 처음에 사지 말라 그랬던 구간이 이런 구간이에요. 자, 기아차는, 자, 제가 사라 그랬던 구간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이에요. 자, 기아차.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요거는 뭐 요런 식의 흐름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이건 이제 지나보면 알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요 위치에 있는 거고, 자, 기아차는 지금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기아차나 삼성전자가 지금 있는 위치는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나고 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값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수많은 경험을 하고 뭐하고 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런 구간들이 이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탁 하고 있는 게 유튜브도 하고 또 회원분들이랑 같이 투자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회원분들이 이 기간을 이렇게 견뎌서 내가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기회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그런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회원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경험들을, 10년 막 이렇게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해먹으면서 배웠어요. 그동안에 제가 주식시장, 뭐,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뭐, 다른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랑 똑같이 그냥 평생 투자 안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데이터로 남게 되면 많은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커뮤니티 나중에 이제 주주분들이 되실 우리 회원분들과 저도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이터들로 많이 성장을 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힘들어도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욕하고 뭐하고 할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뭐 어떻게 시진핑 압수할 줄 알았는데 압수 안 하고 계속 뭐 싸우고 쌈박질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리스크가 확대 해석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 근데 나도 똑같이 벌벌 떨면 안 되잖아. 당시에 우리가 편입할 때 2400포인트 그 구간부터 제가 100% 사인했을 때가 그 정도 구간인데 2400포인트 그 구간부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금융위기 오면 2000포인트까지. 그렇지 않으면 90% 확률로 상방으로 본다. 지금 금융위기가 아닌데 이 정도 구간까지 온다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밸류 수준은 항상 금융위기라는 최악의 그 악재가 왔을 때 역사적으로 증명했던 그 밸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금융위기가 없이 온다는 건 예측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와야 이 밸류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사인을 드렸을 때 그런 부분들이 엇나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투자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 그래갖고 투자 실패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지금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견뎌보면 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